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들의 공간 공인마스터의 개공이 소공입니다. 개공씨는 저희 공인마스터 카페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면 공부 고민에 대해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거? 네, 물론 그것도 엄청난 메리트지만 공인마스터에서는 합격자, 현직자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맞네요.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면서 공부 방법이나 혹은 현직 관련 질문들을 남기면 합격자, 현직자 멘토님이 직접 답변을 남겨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네, 댓글뿐만 아니라 이번엔 공인마스터의 많은 회원님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멘토님들께서 답변을 직접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개공씨, 멘토님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신림동 집공략 부동산 대표 개업 공인중개사이진 이경렬 멘토님과 검단 로덴 부동산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계신 신영희 멘토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32회 공인중개사 합격생인 하동우 멘토님까지 이렇게 세 분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모두 공인마스터에서 활발히 활동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이제 현직자 멘토님들의 공인중개사 Q&A 영상 바로 확인해볼까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두 번 낙방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동일한 개념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붙는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2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보람된 시간인 거죠. 헛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신다면 2년 동안 남들은 그냥 편하게 자고 놀고 했을 때 공부하셨잖아요. 자고 논 것보다 못한 시간이 됩니다. 즉 합격을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인중개사도 저는 지금 이제 친구랑 지금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누나가 작년에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 만에 복비로 한 2억 정도 벌었어요. 세금 좀 절세하려고 막 비용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0개월에 복비로만 2억 가능할까요? 근데 저도 이거를 너무 부러워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5개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공부한 만큼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라며 이번에 진짜 끝내자라는 마인드로 막판 뒤집기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하루 4시간 정도 재택근무를 했었고요. 7살 아이가 있어요. 공부 기간은 사실 불합격하고 다음 회차 준비할 때도 아는 내용도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10개월 정도로 잡고도 그 초반에는 하루 4시간씩 했었고 7월 이후에는 6시간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9월부터 2, 3주간 세법 집중하시면 반드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훨씬 더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암기 과목을 그때 공부하셔야 더 효과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세법 오히려 공시법보다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세법은 가장 휘발성이 강하고 단원별 세부 내용이 헷갈리기 때문에 9월부터 시작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3년 이상 재수를 하다 보니까 세법은 세율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적인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내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세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문도 매우 길어가지고 민법 못지않게 시간 할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요약집으로 한 석 달 전쯤에 외웠던 것 같고요. 그 전엔 민계공 위주로 많이 해뒀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저 또한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답은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택하라 이겠지만 이것은 뭐 대답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공한 방법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번 더 기본 이론, 한 번 더 심화 이론을 다 한 바퀴를 돌았다 하더라도 과연 달라질 게 있을까요? 아마 지금과 똑같은 원점일 확률이 매우 대단히 높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같이 공부도 했는데 똑같이 몰라. 그러면 좌절감만 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제풀이 영상은 최대한 지양한다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문제풀이 영상이야말로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실제 이 시험은 60점만 넘기면 됩니다. 이론보다는 문제 푸는 스킬,
나오는 부분을 더 어떻게 집중적으로 공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문제를 끙끙 막 이론 막 열심히 외워서 이론을 알아도 정답 틀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끙끙 앓아서 푸는 것보다는 전문적이고 좀 기술력이 있는 강사님의 방법을 단기간에 빨리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강사님하고 똑같이 그냥 문제풀이 강의랑 똑같은 멘트로 제가 문제를 풀면서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론을 몰라도 정답을 맞추는 거죠.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진짜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 영상 비중을 좀 올리시고요. 기출 강의 문제 똑같이 따라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풀지 마시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 부분만 요약집을 한 번 더 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긴장감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현장 모의고사의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가지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풀다 막혔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실제 시험은 지금까지의 기출과는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문제도 나옵니다. 무조건 100%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처음부터 처음 보는 내용을 넘기고 아는 것부터 먼저 푸십시오.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뺏기면 아는 문제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게 됩니다. 또한 집에서 연습하실 때 반드시 시간을 꼭 재고 실제 시험과 동일한 컨디션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시간을 잠깐 멈추고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절대 금지입니다. 실제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반드시 정확하게 준수하십시오. 굳이 하나 뽑자면은 이제 세법에 관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기초적인 부분이 잘 암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실무하실 때도 좀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업무 뛰어들어가지고 느낀 거는 이제 책의 내용이 생각보다 이제 활용될 만한 요소가 많지는 않다. 물론 이제 무용지물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시험은 시험, 실무는 실무 좀 이렇게 따로 개념을 두고 일단은 시험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고객님들 대상으로 전월세를 주로 하면서 느꼈던 거는 민법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상이 좀 각박해지면서 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보증금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자신감 있게 정확하게 브리핑할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기타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법에서 기초 지식 정도, 어느 정도의 세율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